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홈볼 바닥을 하는 부분에 댐맨 브러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브러쉬라고 얘기하는데, 보시게 되면 반원의 모양이 이쪽보다도 이쪽이 라운드가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식 커트를 할 때는 자, 이런 댐맨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드밴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컬 자체를 좀 더 강하게 집어넣고자 할 때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자체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댐맨 브러쉬라든지 이런 크리에이티브 브러쉬 같은 경우의 장점은, 비달사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컬보다 털어서 스타일을 말렸을 때 제자리로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나는 스타일을 구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댐맨 브러쉬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드라이하고 났을 때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볼륨과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지만, 저희 나라는 특별히 이게 소재적인 부분이 굉장히 하드하고 딱딱하고 모질이 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라운드 상태의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라운드 상태 브러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텐션을 줄 수 있다. 강한 텐션을 줄 수 있고 인위적인 컬을 쉽게 걸 수 있으나, 우리가 내추럴하게 드라이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달사순 같은 경우는 컬 자체를 조금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기본적으로 손님께서 집에 가서 다시 탈았을 때 그 스타일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라운드 브러쉬보다, 이렇게 원으로 된 브러쉬보다 이렇게 반원으로 된 댐맨 브러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타일 자체가 시대가 변하면서 스타일 자체가 변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시로를 많이 사용했고,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틸, 처리된 브러쉬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뭐 토니앤가이라든지 뭐 다른 지금 아카데미나 사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라운드 브러쉬까지 같이 겸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이 브러쉬는 나쁘다, 이 브러쉬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로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브러쉬를 결정을 해서 스타일링 할 때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벤트 브러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비달사순에서 남성 커트를 많이 할 때 쓰는 브러쉬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드라이를 하면서 공기의 여과율이 굉장히 구멍이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성 헤어에서 많은 볼륨을 주고자 할 때, 그리고 움직임이 텍스처로 강조하고자 할 때 많이 쓰는 브러쉬가 이 벤트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비달사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 난 벤트 브러쉬 같은 경우는 남성 헤어 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멍이 뚫린 부분으로 공기가 쉽게 뿌리 부분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그리고 텍스처라이징이 강한, 보통 우리가 이제 샤기 스타일도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모발에 율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벤트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댐맨 브러쉬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다. 약간 초승달 모양의 이런 브러쉬인데, 기본적으로 클래식 커트를 많이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클래식 커트, 고전적인 스타일에서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밸런스가 좋은 그런 스타일을 연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가 바로 이렇게 고말바닥이라고 그러는 이 댐맨 브러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라운드 값이 조금 더 많은 브러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스타일 할 때 인사이드 컬과 아웃사이드 컬을 보다 더 강하게 연출하고자 할 때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댐맨 브러쉬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어드밴스 브러쉬,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브러쉬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컬을 많이 걸거나, 아니면 아웃 컬을 걸거나, 인사이드 컬을 걸거나, 아니면 뻗치게 드라이 할 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디자이너 선생님 정도 되시게 되면 이런 댐맨 브러쉬, 클래식 브러쉬보다 이렇게 어드밴스 브러쉬를 많이 선호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벤트 브러쉬 같은 경우는 남성 헤어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달사순에서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나라와 유럽의 헤어 드라이어의 차이점은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열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한국의 헤어 드라이 같은 경우는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뭐 이온이라든지 열 자체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체적인 열 상태가 굉장히 열이 강합니다.
그거 같은 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의 모발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모발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인의 모발보다 훨씬 더 웨이브가 강한, 그러니까 곱슬머리가 강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댄맨 브러쉬로 블로우 드라이 특히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상태로 해야지만이 보다 더 쉽게 모발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유럽에서 사온 드라이어인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열 동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댄맨 브러쉬로 드라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즐을 뺀 상태에서 드라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노즐 브러쉬로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즐을 끼운 상태로 많이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롤 브러쉬로 이렇게 드라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열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을 집중 분사하여 윤기라든지 전체적인 컬리 상태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댄맨 브러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열을 분사할 경우 모발에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노즐을 뺀 상태에서 드라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열이 펴지면서 바로 나온 히팅된 열을 바로 그대로 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발을 편다든지 아니면 인사이드 컬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웃사이드 컬을 넣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댄맨 브러쉬 블로우 드라이를 하실 때는 항상 노즐이 꽂아진 상태가 아닌 모발 노즐을 뺀 상태에서 드라이를 해서 표현해야지만이 조금 더 댄맨 브러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노즐을 끼운 상태로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도 되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노즐을 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열과 뜨거운 열을 분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달사순에서 쓰는 브러쉬 같은 경우,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노즐을 보시게 되면 이건 약간 큰 노즐입니다. 입구가 굉장히 좀 큰데, 비달사순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더 적은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을 입구에서 분사해서 모발 상태로 분사해서 드라이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롤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댄맨 브러쉬로 해서 전체적인 텐션을 줘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강한 드라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유럽에 갖고 가셔도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드라이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도열 자체가 우리 한국은 굉장히 낮은 열로도 드라이가 가능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높은 열로 해야지만 머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이 낮을 경우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달사순이라든지 유럽의 모든 스타일리스트는 이렇게 조금 더 열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열이 히팅이 좀 강한 그런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댄맨 브러쉬로 항상 드라이를 할 때는 노즐을 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노즐을 끼울 때는 롤 브러쉬를 사용해서 진행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퓨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일링을 웨이브 컬이라든지 그 다음에 컬리 상태를 그대로 세팅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건조를 시킬 수 있는, 모발을 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런 다른 그게 이제 도구적인 부분도 우리가 에어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라이어에 바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디퓨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퓨저가 준비되지 않는 관계로 기본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디퓨저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서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밑에서 위로 그대로 찔러 넣어서 전체적인 웨이브과 컬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세팅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위쪽으로 그대로 세팅을 올려서 그대로 모발을 컬을 말릴 수 있도록 지금 한 건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디퓨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컬리 상태를 그대로 키핑할 수 있고 전체 스타일, 어레인지한 스타일, 전체 변형된 스타일이 아주 효과적인 게 디퓨저인데요. 자, 디퓨저는 크게 두 종류로 이제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디퓨저가 있고, 이렇게 섬유